창의 다육정원에서는 감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이 앞에 있는 꽃바구니가 그 상품인데요. 이벤트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녀가셨다는 흔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두 명단에 모아놓았다가 이번 주 토요일 2021년 1월 16일에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다녀가시면 명단이 여러 번 등록되므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면 더 이뻐지는 다육이 창의 묘역에 우리 다육맘들이 흠벼 빠져 있는데요. 저도 겨울이 시작되면서 조그마한 탕들을 외다히 품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 그 아이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물을 주기에 앞서 창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물을 주려고 공부를 했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창 물주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매혹의 창은 에케베리아 일종으로 잎이 길쭉하고 끝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있어 기온이 내려가는 늦가을부터 그 다음의 봄까지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라고 합니다. 매혹의 창의 경우는 수백 가지 종류가 있지만 국내에서 유행했던 대품 품종은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도감 마리아, 가이아, 호주 핑크, 레드 타이거 마리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 프랭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해야 이뻐지지만 창 종류는 너무 강한 햇살에서 키우면 성장보다는 얼굴이 작아지면서 단단하게 자라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단하고 작게 키워야 이쁘다고 하죠. 다육이는. 그렇지만 창은 조금 잎이 길쭉하고 두껍게 달아줘야 멋진 포스가 넘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일정하게 키우려면 방그늘 환경에서 성장시켜야 하는 게 좋은데요. 방그늘 환경이라 해도 햇살이 5시간 이상 드는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하는군요. 또 일정한 잎의 크기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에 물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창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용토, 그 다음에는 물주기인데요. 물주기는 일반적으로 2주, 3주 간격이 아니라 최대한 굶겼다가 한 번에 흠뻑 주는 방수기로 키워야 더 큰 성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너무 굶겨서 잎이 말랑거릴 정도가 아니라 매날의 잎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 거릴 정도면 저면간수 또는 흠뻑 주어서 기르고요. 성장기에 칼슘제를 보충해줘서 뿌리가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면 좋다고 합니다. 다육 물주기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기 간격이 아니라 흙의 마름의 속도인데요. 물주기 간격이 아무리 길어도 흙의 마름이 더디면 가습이 오고 물주기 간격이 좀 짧더라도 흙의 물마름이 속도가 빠르면 가습의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육이 분갈이 할 때 상토 비율을 낮추고 마수토 비율을 70% 이상 섞어주고 하는 거죠. 물마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통풍 역시 물마름을 위해서이고요. 물마름이 빨라야 되는 이유는 창들은 가습으로 인한 그 고사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저면관수를 유도하는 이유는 창들이 입장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면 썩어지는 위험이 있고요. 꽃대를 잘라 주었을 때 꽃대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 가습으로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면관수가 안전하고, 또 저면관수를 하면 흙이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어서 저면관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창들은 풀분에 심어주면 저면관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풀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물지기 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날씨를 체크해 봐야 되죠. 봄, 가을에는 비가 언제 내리는지, 겨울에는 영상권이 언제 얼마나 지속되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우리 동네 날씨는 수요일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6시까지 영상의 날씨네요. 새벽 6시 최저 날씨도 마이너스 4도 정도여서 문을 열어놓고 자도 영상 5도 이상은 유지되는 온도입니다. 금요일은 영상권으로 외부에 내놓아도 좋을 온도고요. 그 뒤로 또 영하권으로 내려가는군요. 그 추위가 지나면 또 따스해지니 그때는 국민다육이들 물거품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요. 물을 한 번도 먹지 않는 창들의 물거품부터 오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집의 창의 상태가 어떤가, 작년에 여름부터 기르던 아이들의 물을 주었는데요. 모두 흠뻑 물을 주었어요.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물을 주고 3, 4일이 지난 후에 물 반응을 체크했는데요. 실생해 보니까 잎이 말랑거리네요. 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건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습에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뽑아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통통하고 물 반응이 좋으네요. 이 아이들은 뿌리가 활착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물을 충분히 준 상태예요. 오늘 물을 준 아이들은 아직 뿌리 활착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물거품이 심해 잎이 말랑거리고 심지어 하엽도 생겼지만 과감한 물주기에는 문제가 될 듯 하네요. 일단 2번에 걸쳐 화분 둘레에 물을 주는 물 적응 훈련은 마친 상태여서 저면관수를 해줄 생각인데요. 저면관수는 뿌리가 활착된 아이들에게 충분히 물을 먹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녁에 담가 놓고 아침에 꺼내주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2, 3일 안에 반드시 화분 물마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봄, 가을에 환기가 잘 될 때 하는 게 좋겠지요. 또 하나의 저면관수는 뿌리 활착이 안 된 아이들 뿌리 내림을 유도하는 저면관수인데요. 화분 아래만 살짝 물에 적셔 물고픈 아이들이 물을 찾아 뿌리 내림을 서두르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저는 이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물마름을 위해 오늘의 영상 기온에 외부에 돌출된 베란다 거치대 역할을 하는 우리 베란다에 내놓고 물마름을 한 뒤 영업관으로 내려가는 밤에는 안쪽 베란다에 들여놓고 문을 개방하지 않고 선풍기를 틀어 물마름을 유도할 계획이네요. 겨울에는 저면관수를 할 때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국민이가 생겨져 있는 물거품 대비로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물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분에 심겨져 있어 화분 속의 물 반응을 체크해보고 적당한 시간을 산출해 창줄의 저면관수를 시도하겠습니다. 9시 45분에 스타트했습니다.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요. 9시 47분이 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물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5분에서 6분 정도만 저면관수를 하면 되겠다는 결과를 얻고 온도 체크를 위해 온도계를 내놓고 기다려봅니다. 아래 부분만 저면관수를 해준 대비의 토분 화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 5분 지나니까 이렇게 높이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만 저면관수를 해도 뿌리 부분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온도계가 8.2도를 돌아서 상승하기 시작해 물을 다시 미지근한 물로 갈고 저면관수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면관수로 뿌리 내림을 유도하는 아이들은 한 달 전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고 물 적응 훈련을 마친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냉해 있고 난 아이들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물 적응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의합니다. 5분이 지나 아이들을 건져내니 화분이 묵직합니다. 화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수면이 내려가 다시 물을 보충해 주었네요. 뿌리 내림 아이들은 저면관수가 끝나고
지난 여름, 가을을 함께 보낸 뿌리 활착이 되었을 아이들은 물을 충분히 주는 저명간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명간수를 해줘서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햇살이 고우니까요.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아이들 바깥에 내놓고 오랜만에 햇살도 보여주고 통풍도 해주고 그렇게 행복한 다육생활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